네, 그럼 오늘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 봐야 될까요? 차트가 답이다로 풀어볼게요. 김진만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차트를 볼 거예요. 복귀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공략 차트를 볼 텐데 첫 번째 복귀 차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복귀 차트가 사실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앞쪽은 조금 숨기고 이제 또 뒤쪽 먼저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 초반에 이제 9월,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이제 sek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단기간 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급등락을 한 게 한 30% 정도 저점에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이제 9월 10일이죠. 요 구간에서 이제 전 고점에서 매물이 출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9월 14일 날 회사의 좀 이슈로 인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점까지 깨면서 이제 하락폭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섹터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요 구간이죠. 사실 요때 섹터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스크 해소가 안 됐다는 이런 이제 재료로 인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8일, 19일 날 이틀간 급등을 하였다가 이제 그 재료가 오픈이 되면서 이제 오픈이 되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나올 테고 그 반응은 이제 뜨끔미지근했죠. 3일 동안 거의 이제 10% 이상 빠지면서 이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 앞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기업이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댓글에 많이 남겨주실 텐데요. 이제 2월 30일 날 거래 정지가 됐고요. 거래 정지 풀리는 날은 1월 25일 날 풀렸고요. 이때 잠깐 상승하였다가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사실 차트를 붙여놓으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한 거의 30% 가까이 빠지면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평가받지 못했구나,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구나 했는데 여기죠. 이제 1월 29일부터 강한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리포트가 딱 하나 나왔는데요.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쭉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이제 전혀 상관할 거 없이 이제 쭉 올랐고요.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만약에 저점 매수를 잘 하셨던 분들은 고점 거의 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 매수에서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을 만한 악재가 나왔었을 때 그때 악재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매수할 적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 받은 후에 쭉 우상향하고 이제 오늘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다시 재평가 받게 된다면은 더욱더 상승폭이 크겠죠. 네. 단기간에 60% 상승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공시가 바뀌면서 거래가 정지되고 다시 재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매도 물량 나왔다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답이 역시 나왔네요. 특이한 차트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일부러 좀 가려놓긴 했거든요. 네, 너무 어떤 종목인가요? 네, DL입니다. 이제 대림건설이죠. 네, 대림건설이 이제 DL이랑 DLENC 즉 DL은 대림산업이요. 네, 그죠. 대림산업이죠. 네. DL이 이제 지주사로 그다음에 DLENC가 사업부로 나오게 됐는데 특히 DL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지주회사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는 거는 회사에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유화학 쪽이 굉장히 많이 섹터별로 흥하고 있는데요. 요 가치가 재평가 받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던 지분들 가치가 상승을 했고 적어도 3조 그다음에 좀 넉넉하게 볼 경우 이제 지분 가치가 4조 정도까지는 돼야지 DL의 가치가 정말 재평가 받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복귀 종목이지만 한번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복귀 차트지만 여전히 이 종목도 눈에 띄고 또 앞으로 사업 평가, 디벨로퍼로서 오늘 또 DL, ENC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럼 오늘 제2의 DL이 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전해드릴까요? 네, 차트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워낙 굴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이제 19만 7천 원이죠. 이제 9월 8일 날 있다가 네. 아무래도 섹터 자체가 너무 안 좋으면서 급락을 하였고요. 요 구간이죠. 이제 요때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하면서 단기적으로 다시 급락이 있었고요. 당연히 보호예수가 있다는 거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 13만 8천 원에서 저점을 잡고요. 다시 이제 한 번쯤 재료가 나오게 되면서 쭉 우상향하게 됩니다. 즉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고점까지 한 30% 정도가 수익을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갭락이 있으면 다시 갭을 메울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갭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 있겠지만 갭 하락할 경우에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요 차트를 메우러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19만 7천 원 고점을 도전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를 했고요. 이때 관련 섹터들의 악재가 연이어서 나오면서 쭉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1월 4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마지막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하면서 최초 이제 14만 9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행히도 이제 양봉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에 쭉 이동평균선을 모으면서 혹시나 이동평균선을 모았다는 거는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월 24일 날 어떤 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모인 즉 삼각수렴 구간에서 하락하게 될 경우에 꽤 많은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고 사실 하락한 이유 자체가 사실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힌트를 저희가 좀 많이 드렸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자 주가가 밀려났었고 최근엔 다시 또 한 번 악재가 터지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날 상황실에 다뤄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네, 최근에 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너무 이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기만 해서 이제 맞아요. 주주분들의 걱정이 많이 큰데요. SK 바이오팜도 어제 이제 1조 1천억 가까이의 블록딜을 이제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보통 블록딜을 시간의 매매로 진행이 되는데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이 마이너스 5천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18시에 6천억 매수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SK 바이오팜의 블록딜이고요. 사실 블록딜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악재가 많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시장에 출회를 한 이후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이죠. 세노바메이트의 가치는 변함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이 있었을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3월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차트로 봤었을 때 갭하락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러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2만 원 초반대 매수하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16만 원이죠. 갭을 어느 정도 메우고 다음 돌파 이전 자리를 이제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99,000원인데 사실 99,000원까지는 조금 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이런 단기 악재 있을 때 밸류에이션 변화가 없으면은 그때 차트상으로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고 오늘도 금일 이제 약간의 훈풍이 불긴 하지만 3월에 상장하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같은 SK 계열사니까 어느 정도 훈풍도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SK 케미칼이라든지 관련 백신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바이오에 훈풍이 분다고 하면은 SK 바이오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목표 주가 그래서 16만 원, 손절가 99,000원으로 바이오팜 제시해 주셨는데 단순히 SK 바이오팜 말고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또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가 앞서 다뤄봤거든요. 네. 김진만 팀장님은 이제 차례가 왔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는 기존의 주주분들은 사실 지금 사고 싶으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악재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실제로 작년에도 SK 바이오팜 이후로 IPO 및 바이오 주들이 약간 흥행몰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거품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SK 생각합니다. 바이오판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 자체가 네. 어느 정도 거품은 빠지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이제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사실 조금 속이 쓰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박세바이오라든지 뭐 개별주들이 현대바이오라든지 개별주들이 굉장히 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의 파이프라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유심 있게 보신다면 그때 맞춰서 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을 타서 조금 더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버티신 분들은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버티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소나기는 피해갔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전략을 짜실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잡혔다, 어떤 호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혹은 이제 물을 타는 그런 방향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